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케어유 뉴스의 김형래 편집장이 매일 아침 6시에 전해드리는 아침마다 지혜라는 칼럼입니다. 오늘 고른 편은 제목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 지상낙원이라 믿었던 미국의 변화, 흔들리는 이민자들의 꿈입니다. 기회의 땅 미국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가장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이민자들의 꿈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이건 뭔가 심상치 않죠. 뉴욕타임스 기사를 바탕으로 인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불안감을 들여다보고 이걸 거울 삼아 우리 사회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짚어보는 글인데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이 칼럼이 되게 흥미로운 게 아주 작은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미국 사회 전체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같은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충족이 어떻게 시대의 견효를 보여주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대화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솔직히 이 부분을 읽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텍사스에 사는 스리니바사치 타미리스라는 은퇴한 의사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두과서예요. 5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사로 성공하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내고 이제는 지역사회 존경받는 원로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와, 50년이면 반세기죠. 한 사람이 이민자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그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스스로를 그곳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정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아마 타미리스 씨 본인도 나는 이제 완벽한 미국인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확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무언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피트,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하누만 동상 건립을 후원합니다. 하누만이 힌두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잖아요. 자신의 뿌리와 신앙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려는 정말 아름다운 시도였던 거죠.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성공을 바탕으로 이 땅에 나의 문화적 상징을 세운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뭐랄까, 다문화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동상 건립 현장에 몰려와서 시위를 벌인 거예요. 확성기를 들고 이것은 거짓신이다 라고 외치면서요. 자신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5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의 문화와 신앙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거죠. 아, 바로 이 지점에서 타메리스 씨가 느꼈던 그 배신감과 충격이 이 칼럼의 심장부를 꿰뚫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이곳은 내가 알던 천국이 아니다 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간 쌓아올린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감, 내가 믿었던 공동체의 가치가 단 몇 시간의 시위로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우리와 다르다는 그런 낙인에 찍히는 듯한. 내가 알던 천국이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칼럼이 지적하듯이 이런 분위기가 인도계 커뮤니티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인도계 미국인 하면 우리에겐 성공 신화의 아이콘 같은 이미지인데 말이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실리콘밸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도계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때 모범 소수자, 영어로는 마덜 마이너리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조용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최상위 계층으로 진입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칼럼은 바로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반인도 정서가 노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성공이 더 이상 보호만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날 텐데요. 이건 뭔가 고전적인 희생양 찾기 서사처럼 들리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혁신가라고 칭송받던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극적으로 바뀐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바뀐 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의 분위기죠. 칼럼은 특히 H-1B 비자, 이거니까 전문직 취업 비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게 실리콘밸리로 인도에 우수 인재들이 유입되는 주요 통로였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불안해지고 사회적 불만이 커지자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저 외국인 기술자들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선동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 칼럼은 그보다 더 교묘한 메커니즘을 지적해요. 공격의 대상이 그냥 외부인이 아니라 이전에 성공한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이들이라는 점이죠. 그들의 성공 자체가 저들은 우리 것을 빼앗아 성공했다는 서사를 강화하는 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높은 연봉과 좋은 집이 이제는 박탈감과 분노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범 소수자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일학이네요. 성공의 증거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의 증거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분위기는 이미 자리를 잡은 기성세대에게도 충격이겠지만 이제 막 꿈을 펼치려는 젊은 세대에게는 그야말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칼럼에 나오는 또 다른 사례, 사이수시마 파수플레티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절망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분은 우수한 성적으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실력만 놓고 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인재죠. 그런데 수많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해요. 당신은 매우 훌륭하지만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미안합니다. 실력은 최고지만 국적이 다르니 안 된다. 이건 개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비자 스폰서십 같은 행정적 절차는 당연히 감수했어요.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비자 절차 자체도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니 기업들이 아예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돌아선 거죠. 그냥 속 편하게 시민권자를 뽑고 말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메리칸 드림의 근본적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누구든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과거의 아메리칸 드림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적, 비자 상태, 출신 배경 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꼬리표가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취업이 좀 어려워졌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미국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이 처음부터 굳게 닫혀 있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쭉 미국의 이민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특히 한국의 시니어 세대에게 질문을 휙 던지거든요.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른인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하고요. 네, 이 부분이 이 칼럼이 단순한 해외 토픽 기사를 넘어서 아침마다 지혜라는 이름값을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먼 나라의 문제를 통해 지금 우리 발밑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렇죠. 이 불안감, 우리와 그들을 나누려는 유혹, 사회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는 것 같은 혼란, 이게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세대 갈등 같은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칼럼은 3가지 지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칼럼이 그냥 착하게 살자거나 참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죠. 앞서 본 텍사스 동상 사례처럼 낯선 문화를 마주했을 때 첫 반응이 저건 가짜야, 틀렸어 라는 거부감이면 결국 갈등만 남잖아요. 하지만 저건 저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호기심으로 전환하는 순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죠. 특히 한국 사회의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시니어 세대의 경험은 그 다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변화의 흐름을 읽는 안목인데요. 이건 단순히 신문 많이 보고 뉴스를 챙겨보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깊은 이야기죠. 이건 아날로그적 지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상, 즉 디지털 메아리 방안에 갇혀 살기 쉽잖아요. 나와 비슷한 생각만 계속 접하다 보면 세상이 정말 그런 줄 알게 되죠. 하지만 평생에 걸쳐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겪어온 시니어 세대의 경험은 이런 알고리즘이 걸러내버리는 복잡한 맥락과 장기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반이민 정서가 왜 지금 고개를 드는지, 그 배경에 어떤 경제적, 정치적 계산이 있는지, 과거에 비슷한 사례는 어땠는지 같은 통찰이요. 과거 경험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현재를 읽는 렌즈로 사용하는 지혜죠. 와,
아날로그적 지혜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알고리즘에 저항하는 인간의 통찰력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지막 세 번째의 지혜는 후세대에 전하는 공존의 가치입니다. 이것도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훈계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럼요. 오히려 정반대죠. 컬럼이 말하는 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가치예요. 요즘처럼 온라인에서든 현실에서든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쉽게 적대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만연할 때 어른들이 먼저 편견 없이 상대를 존중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품위 있게 토론하고 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육이라는 거죠. 퍼포머티브한 갈등이 넘쳐나는 시대에 조용하고 끈기 있는 공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호기심, 현재의 현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품격 있는 공존.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어른들의 지혜라는 거군요. 네. 미국의 사회 문제를 거울 삼아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세련된 구성이죠. 특히 시니어 세대를 단순히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귀한 지혜의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인상 깊습니다. 그분들의 통찰과 포용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특정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게 만들죠.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기회의 땅 미국에서 벌어지는 심상찮은 변화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50년간 미국인으로 살아온 한 의사의 무너진 꿈에서 시작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불안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지혜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칼럼이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낯선 문화를 마주했을 때 우리 사회의 기본값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의식적인 경계와 배척인지, 아니면 열린 호기심과 이해하려는 노력인지,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우리가 살아갈 공동체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혹은 바로 지금 무언가 낯선 것을 마주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신호등은 빨간불인가요? 아니면 초록불인가요? 그 작은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